은행 증권에서 지금 은행이 하는 역할이 많아지만 이게 앞으로는 풀어지거든요. 하면 은행 증권 다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증권 쪽이 가장 앞서 나간다. 그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냐면 지금 글로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다들 증권회사로 시작해서 지금 종합금융 형태로 시작을. 결국은 종합금융에서 살아나는 업체는 증권이다. 그래서 은행보다 지금은 은행이 돈을 많이 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 금융 AI가 접목되는 시기에서는 은행보다는 증권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1강 놓치신 분들 이거 지금 방송하는 2강 시청하시다가 끝나면 바로 실시간에 올라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2강 내용은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AI 반도체. 인공지능이 유명하고 4차 혁명의 꼭 핵심이라는 거 아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각광을 받는 게 AI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AI 반도체가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한지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린다면 투자의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발짝 다가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금융권 최초로 생성 AI 기술을 통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최신 재테크를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면서 누구나 쉽게 즐기는 투자 문화를 선도하는 설명으로 이 BC에서 금융권 최초 AI 투자 비서를 게시를 했는데요. 특히 GPT-4 기술이 적용돼 최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학습하면 또한 이 데이터 출처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광고를 시작했는데 인공지능 챗 GPT 이렇게 되는데 이 기쁘게도 아직 구독자가 저희가 정말 좀 많이 모자리지만 방송 퀄리티와 또 이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해서 저에게도 첫 번째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광고주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2강 주제가 저희가 AI로 잡았는데 때마침 또 이 AI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경님, 인공지능 AI 투자 비서. 투자 비서도 좋지만 오늘 이 광고도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광고 축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그 바쁜 직장 생활에서 투자를 하려니 시간이 부족하고 일상생활에서 매매를 놓친 적 많으시죠, 그죠? 그런 분들에게 아주 필요하고 유용한 광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보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자동으로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금액도 이렇게 계속 계정자산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LNK 플래닛이어야 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 LNK 플래닛은 2023년 대한민국 넘버원 IT 대상을 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AI 관련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거. 넘버원 대상을 차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뭐 신뢰가 가시지 않나요? 그리고 더 신뢰가 가는 거는 이 업체가 하루 이틀 만든 게 아니고 이틀 만에 만드는 게 아니고 4년간 겪으면서 이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이 동종업계에서 이런 블록체인 자동 매매 특허를 하고 있다는 업체들 제가 많이 봤지만 이 특허마저도 가장 많이 최다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인공지능 자동 매매를 당연한 건데 그 중에서도 넘버원 대상 받고 특허도 가장 많다. 솔직히 제가 이 지금까지 자동 매매 프로에 많이 접해봤거든요. 저한테 광고도 제의도 많이 왔지만 이 실제로 자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증권사에 있는 검색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발전돼서 우리가 거기에 검색 기능 몇 가지 넣고 이게 자동 매매 이렇게 했었지 솔직히 특허 내고 이렇게 대상 받고 이런 기업을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검색기 제가 저 광고 의뢰니까 저희도 한번 써봐야 되지 않습니까? 써보니까 이런 똑똑한 프로그램은 저는 처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까지 특허도 무려 8개를 신청해서
차원이 다른 프로그램인 것만큼은 제가 확실히 하다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K 플랜에서 관련된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 현재 오늘 방송이 일주일간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얼른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딱 100분에게 기존에 쓰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기 때문에 100분에게만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자동 매매 이런 처음 봐요. 처음 보십니까? 저도 이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처음 봤습니다.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투자하기 힘든데 AI가 알아서 주는. 네, 이경님 같은 분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솔직히 이런 100분에게만 제공한다, 무료 체험 제공한다, 정말 많은 업체에서 이런 걸 해서 여러분들 이거 다른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거 사기 아니야? 그리고 손해보신 분들도 아마 많아서 믿음이 가시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방송 광고 이후에 LNK 플랜에서 3개월간 누적 수익률 50% 미만 시에는 전액 환불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분 있으시면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LNK 플랜에서 제가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찾으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LNK 플랜의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박형세 상세 설명해 본 전화 상담 문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상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1000명이 안 되는 저희 투자 캠퍼스에 광고를 넣어주신 LNK 플랜의 관계자분 그리고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 투자 캠퍼스에서 앞으로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관련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하여튼 LNK 플랜의 제품 한번 꼭 써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이 인공지능 챗GPT부터 엔비디아까지 정말 이 인공지능 관련 또 투자만 했다면 초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이 시장은 분명 챗GPT고 지금까지 결말은 엔비디아 같은데요. 지난해 말부터 불어온 이 챗GPT 열풍이 태풍이나 지진에 정말 엄청난 충격이고 이게 보통 1에서는 그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정말 지속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쪽이 오늘 또 셀바스 헬스케어 예전 같으면 루닌 AI 관련 쪽 이런 투자 쪽은 무조건 지금 초대박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챗GPT로서 모든 산업계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예전에는 네이버에 그냥 이렇게 맛집 하면 하나하나씩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익선도 맛집 알려주세요 이렇게 챗GPT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이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기능부터 시작해서 요즘 이렇게 갈수록 이 AI 관련해서 그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유럽법 차충에 어울리는 여성의 모습을 인간미 넘치는 단발머리 50대 직장 여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진짜 사람과 비슷하게 또 AI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 한번 쳐보십시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면 이 관련해서 나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챗GPT를 시킨 대로 만든 광고다. 최초 이 챗GPT로 만들어진 광고 아닙니다. 이제 광고도 챗GPT로 해서 이제 작가나 이런 부분들 없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외국에서 이제 작가가 시위를 한 부분도 있었죠. 여기에 동화책까지 레인보우 엔젤이라고 이게 챗GPT로 만들어진 동화책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동화책까지 만듭니다. 이제 기존에 사람이 했던 역할을 인공지능이 점점 하고 있습니다. AI로 배우 연기까지 한다는 뉴스, 네, 저도 봤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지금 올라진 상태입니다. 정말 좀 있으면 우리 영화에서 봤던 진짜 실제 인간 같은 로봇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부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기술 속도의 발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대화형 인공지능, 새로운 인공지능은 오픈 AI 챗GPT를 시작해서 구글의 바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빙, 메타의 라마, 솔직히 이 오픈 AI에 비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돈이나 실력이나 제가 볼 때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기술은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솔직히 없을 건데, 근데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AI 관련 쪽 기업들도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엔비디아가 왜 유명하냐, 바로 이 앞서 있던 챗GPT나 이런 바드 이런 쪽에를 하려면 AI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AI 반도체의 대부분을 엔비디아가 만들면서
지금 전성기를 이루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MS나 구글 얘들도 만들려고 하면 앞서 바드라든 빙이라든 이런 걸 만들면 시설 투자 경쟁에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공지능 관련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속도감이 그리고 시장선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인공지능 여러 관련 부분에서 초창기다 보니까 이 AI 반도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저는 수혜를 받는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현재 실적 전망치도 보수적인 실적 전망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아시다시피 TSMC가 양산을 많이 하고 싶어도 양산도 지금 못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딸리는 현상.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구글 지수 알파벳도 보면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앞으로 이 대세는 인공지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AI 반도체가 대세인 이유, 이걸 보시면 이게 엔비디아의 H100 이미지인데요. 이 엔비디아의 H100, 자, 어떻게 보면 이걸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 하면 이게 과연 일반 기존 반도체, AI 반도체 다른 게 뭐냐? 자, 기존 반도체하고 지금 기능이나 그죠? 기술 특징을 보면 확실히 이쪽이 더 복잡한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인공지능이 왜 지금 AI 반도체 인기 있고 지금 가격도 비싸고 수요가 멈춰나냐면 기존 반도체는 데이터를 풀어내기 순차적으로 했다면 얘네들은 병렬을 시키고 복잡한 사항을 인식 판단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그리고 지금보다 더 능력이 특별한 AI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 AI 반도체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슈퍼컴퓨터, 이렇게 많은 반도체가 필요해요. 여기에 이런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해야 돼.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이게 합쳐서 AI 반도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는 대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아직 안 했죠. 8월 24일인가 아마 그럴 거고요. 자, 1분기면 생생한 AI 시장 활기 입증을 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실적 발표 경영진이 68분 동안 진행된 실적 발표에서 이 AI에 대한 언급을 몇 번이나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7번이나 했답니다. 거의 38초마다 한 번씩 이 AI, 솔직히 엔비디아 같은 그래픽 관련해서 그 그래픽 카드에서 인기 있었던 그리고 돈을 벌었던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총력을 인공지능 이 AI 반도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티아 네델리 CEO지요, 그죠? 이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인공지능 단어를 언급한 횟수는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사타이 나델리 CEO가 80번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순다르 피차이죠, 그죠? 자, 구글 알파벳 CEO, 인공지능에 큰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변혁을 가지고 올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고 지금 변화의 혁신을 가져오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인공지능 단어를 언급한 횟수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90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까지 모든 지금 공룡 IT 기업은 인공지능 AI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해당 단어를 언급한 횟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이 두 IT 공룡 기업이 공통점이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지난해 말 챗GPT 상용 이후에 유사한 바드라 빙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 챗GPT를 넘어서지를 못했다. 그러면 AI 반도체 슈퍼컴퓨터를 쓰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확보를 해서 빨리 이걸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솔직히 뭐 AI 반도체 인공지능도 필요하지만 블록체인 기술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자,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니까 다음에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시설 투자 금액을 89억 달러, 하나로 약 13조 3,700억 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인공지능 반도체 구매 비용의 거의 대부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고, 알파벳 같은 경우 2분기 시설 투자 금액이 68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6,800억 달러. 정말 엄청납니다. 그죠? 특히나 하반기 새 데이터 센터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 투자 금액이 이 금액보다 알파벳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알파벳, 그다음 오픈 AI, 모든 회사다가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인텔이라든지, 그죠? 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도 있고 그다음에 AMD도 있긴 하지만 지금 대세는 바로 엔비디아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대세냐? 자, 얼마나 대세냐 하면 여러분들, 제 2021년 3분기 기준 GPU 세계 시장 점유 엔비디아가 62%. 근데 지금 이게 얼마까지 올랐다? 75까지 내려오면서 엔비디아 H100을 기다리려면 얼마나? 8개월을 기다려요. 8개월 여러분. 8개월을 기다릴 정도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 현재 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보시는 대로 지금 2022년에 2,685억 6천만 달러에서 지금 2030년에는 3,769억 천만 달러.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이 독주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금액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티피컬 인텔리전스 칩스, 그러니까 AI 반도체 관련 칩, 이걸 달러로 환산을 해버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점점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AI 반도체가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계속 좋은데 지금이 더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지금이 더 중요하냐면, 자, H100 있지 않습니까? 이 H100은 A100의 D를 잇는 엔비디아의 최신 플래그십 AI 칩이죠. 그죠? 전문가들이 AI 시스템을 실행하려면 강력한 성능을 갖춘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수일 또는 수주 동안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예측 등 생성할 수 있는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이에 H100 기술력이 가장 집약되어 보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H100에 대한 수요는 인텔이나 AMD가 새로운 이런 AI 칩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H100이 작년 10월 출시한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최신 GPU 시스템인데, 이렇게 저는 대단할 줄은 저는 솔직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대 256개를 연결해 엑사스케일 작업을 가속하는 특징이며, 전용 트랜스포머 엔진을 조 단위로 매개 변수를 가진 대형 언어 모델 림을 사용하는 처리 역할을 한다. 결국은 챗GPT가 H100 인기를 더 폭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엔비디아 슈퍼컴퓨터용 GPU 100을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사고 구글도 하고 그다음에 오픈 AI도 하고 아마존도 얘만 찾고 테슬라도 얘만 찾고 애플도 뭐 증강경시 하려면 지금 GPU H100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 시장 점유율도 높은 분들하고 나머지 시장 점유율 솔직히 엔비디아가 못 만들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저는 지금처럼 되지 않았나. 솔직히 만들어만 준다면 75%가 아니라 뭐 90% 이상도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H100의 eBay H100 판매 가격을 본다면 2022년에 36,000달러에서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챗GPT가 등장 이후에 앞서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오픈 AI, 아마존, 테슬라, 그다음 애플 등등이 서로 탔다 보니까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만 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2023년에는 45,600달러를 지금 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죠? 항상 이런 신제품이 등장하고 새로운 가격들이 등장한다고 보면 자, 어떻게 되느냐면 자, 먼저 낸드 플래시 보겠습니다. 2018년에 보면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5.07달러에서 이렇게 되면서 주주주 되는데 솔직히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018년 같으면
자, 2017년 그리고 2018년 이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얼마나 되냐면 38%대이죠. 가장 호황일 삼성전자 점유율이 높았을 때. 왜냐하면 2013년에 이 낸드 플래시를 올리는 형식을 만들면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게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5.07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여러분들 됐었는데, 자, 이 가격이 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갈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계속 우하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낸드가 있다면 메모리 반도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D램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서서히 꺼지고 있는 이 D램의 DDR4를 본다면 특히 8기가 고정 가격을 보시면 2018년도에 8.19였어요. 그만큼 수요도 높았고 독보적이었다는 거지. 이게 DDR4 8기가가요. 근데 지금 보시면 8.19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DDR5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 반도체 가격은 처음에 상승을 하다가 급격하게 꺾이는 특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자, DDR4 8GB와 낸드 플래시 128GB를 이렇게 보면 확실히 가격 추이가 보이시죠? 엔비디아가 지금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AI 반도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2차 전지도 똑같아. 2차 전지도 여러분들 저번에 방송에 들었죠. 이 배터리 가격이 지금 내려와야지만 뭐가 된다고 했으면 대중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가격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슈퍼 을이 되는 거죠. 근데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배터리 업체보다 오히려 자동차 업체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산업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AI 반도체 이게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계속 저렇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경쟁사 AMD, 인텔이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추격하고 있는 만큼 절대적인 경쟁 우위가 앞으로 지속될 수 없고, 만약에 AMD와 인텔이 비슷하게 만들어내, 그럼 물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지.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수요는 한정적이에요. 수요는 한정적이라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반도체 가장 중요한 시고, 어떻게 보면 독점적 이익을 엔비디아가 계속 갖추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AMD나 인텔이 AI 반도체 속도가 늦어지면 엔비디아 지금 주가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다수의 빅테크 기업이 엔비디아 반도체 구매에 드는 비용보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순간까지는 올라가지만 결국은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비용 부담 때문에 더 구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 반도체 위탄 생산 공급 능력 부족도 엔비디아의 성장에 걸림돌도. 근데 이 부분을 대체할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경쟁 구도가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AI 반도체,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가장 대세는 이 AI 반도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이렇게 X곡선을 본다. 이 투자점을 찾을 수밖에 없고, 지금 AI 반도체가 어떻게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이 가격은 앞으로 어느 순간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결국은 이쪽으로 기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 관련 투자, 최근에는 초전도체라서 지금 주가가 연일 상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4개 종목이 상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AI 반도체가 대세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면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까지 가겠지만 인텔이나 AMD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술 관련 속도 따라서 가격이 꺾일 수가 있는 부분,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본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매도 시기나 이런 부분들 더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아직까지는 지금 초전도체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전류를 넣는 거지 않습니까? 전류를 넣는 건 초전도체는 이 부분을 더 매끄럽게 새로운 한 단계, AI 반도체보다 어떻게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킨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리를 시키는데 지금 이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아직 기술 개발하기는 속도감이 분명히 좀 있다는 사실, 그런 부분을 투자에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다음 코스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바이오부터 해서 뭐 교육, 그다음에 기계, 여러 반도체 여러 분야의 이 인공지능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금융 분야가 손쉽게 제일 빨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인공지능을 적용한 지능 영역은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어, 음성 지능 부분은 당연한 거고, 시각 지능 이 부분이 나가면 뭡니까? XR, 증강현실로 가는 거죠. 증강현실로. 그다음 예측 기능도 AI가 더 데이터가 더 많이 됐다면 예측을 하는 부분도 훨씬 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공간지능은 뭐 여러분들 뭐 로봇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 아실 거고, 자, 운동지능도 봅니다. 운동지능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느 음성지능이 들어가고, 그죠? 여기에 신체 관련 똑같은 거 나오면 여러분들 사람과 같은 로봇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술 쪽 관련해서는 지금 뭐 광고부터 동화책, 앞서 얘기드린 지금 점점점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지금 산업별 인공지능 인성 속도를 보시면, 자, 컴퓨터인 일렉트릭,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에듀케어, 퍼블릭 섹터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하고 있는데, 리테일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요 특히 어느 부분, 요 두 부분이 지금 특히나 에버러닝이라든지 컨시더링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좀 빠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AI 반도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공공센터 이쪽으로 인공지능이 가장 뭡니까? 여러분들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 분명히 AI 반도체가 지금 또 좀 그 다음에 지금 뭐 헬스케어 쪽이 많이 뜨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속도적으로 가장 빠른 데는 지금 에듀케이션이나 퍼블릭 공공부문센터. 그럼 요 관련 쪽 지금 적극적으로 SK텔레콤이 적극적으로 많이 뜨고 있고, SK텔레콤과 지금 금융 쪽이 결합을 시키면서 지금 많이 하고, 그래서 보면 아마 이 데이터 관리 쪽, 이 데이터 관리 쪽이 앞으로 가장 좀 빠르게 좀 선두주를 치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AI 쪽은 지금 이제 세계 각국에서 난리가 아니죠. 자, 미국 쪽에서 먼저 본다면 실리콘밸리 거대 직접 인프라를 투자를 해서 인공지능 핵심 기술, 역시나 미국은 그죠. 항상 보면 이런 핵심 기술, 반도체 이런 핵심을 잡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의 거대 인프라 중심 인공지능 핵심 기능을 육심을 한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래의 인공지능 섹터들 특허는 이런 쪽 중국이 지금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인공지능의 강국이죠,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는 거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영광을 런던, 태그시티 등 도시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집중하여 인공지능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자, 캐나다도 뭐 슈퍼클리스터 이니시티브를 통해서 영국의 인프라 중심을 하겠다. 인공지능의 각국의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거. 뭐 국내도 다행히 활동을 합니다. 국내도 보시는데도 공간건축, 국가 AI 데이터 센터, 실증 기반 조성, 산업융합형 AI 개발, 그다음에 AI 창업 지원 물류가 써서 AI 기업들을 키우겠다 하는데, 솔직히 좀 기대를 못 미치고 아마 이쪽이 가장 좀 빠르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앞서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금융 서비스만큼 디지털에 손쉽게 구현될 수 있는 분야도 많지 않은데요. 금융 서비스와 정보 통신 기술 분야 다음으로 디지털 성숙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손꼽히는 분야가 바로 이런 금융 서비스 부분이다. 보스턴 컨설팅이 2021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금 현재 28%만이 디지털 전환, 이것도 어떤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초보적인.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여러분들,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금융 분야에서 어떤 역할과 기술을, 그러니까 예시를 보면, 자, 전산 업무, 그다음에 중선 업무, 후선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지금 각광을 받는 부분은 어쨌든 요 후선 업무 부분. 데이터 처리와 분석, 시장 동향의 추적, 그다음에 사기 탐지. 금융권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쪽이 이겁니다. 사기 탐지와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위험 평가와 관리, 준법 활동해 보고, 상품과 서비스 설계,
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장 하고, 기술을 보면 로보틱 업무 자동화, 자연 이처리,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시각화, 이렇게 기술들이 들어갈 것이고, 어쨌든 인공지능은 뭐 어쨌든 전 산업 분야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금융 분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다. 인공지능의 앞을 살펴본 같이 이미 금융회사와 여러 업무를 접목하고 있다는 건 뭐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뭐 KB금융이나 이런 업체들 한번 기사 쳐보시면 KB금융 인공지능 이렇게 기사를 한번 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인데, 조사 대상의 75% 이상이 고성능 컴퓨터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수요가 조금 비해서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 금융회사의 31%가 사기 거래 탐지, 아까 앞서 제가 얘기 드렸죠. 그리고 28%가 돼야, 이거는 뭘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돼버리면 고객 관리가 AI로 들어갑니다. 고객 관리가 AI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7%가 알고리즘 트레이딩. 솔직히 지금까지 AI로 뭐 인공지능이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정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오늘 뭐 광고에 드렸던 이 LAK 플랫폼이 정말 거의 이제 좀 근접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정말 자동 매매,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금 세탁과 KYC, 그 다음에 투자 관리, 포트폴리오 최적화, 부도 예측, 마케팅 최정화 활동, 목표 인공지능에 투자.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은행 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권회사 지금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그죠?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없어지.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을 뭐라고 하냐면 사양산업이라고 여러분들. AI 인공지능이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사양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행하고 증권 중에, 증권은 조금 다른 개념은 있습니다. 증권은 앞으로 어쨌든 은행 증권에서 지금은 은행이 하는 역할이 많아지만 이게 앞으로는 풀어지거든요. 하면 은행 증권 다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증권 쪽이 가장 앞서 나간다. 그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냐면, 지금 글로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다들 증권회사로 시작해서 지금 종합금융 형태로 시작을. 결국은 종합금융에서 살아나는 업체는 증권이다. 그래서 은행보다, 지금은 은행이 돈을 많이 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 금융 AI가 접목되는 시기에서는 은행보다는 증권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BC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했지만, 자, 이 인공지능 기반 갈선에서 가장 유명한 예시가 바로 2018년에 출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에리카인데요. 에리카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3,200만 원이 사용하고 매일 평균 150만 명의 이용자에게 문자와 음성 대화, 계좌 조회, 그 다음에 카드 관리, 개인 송금, 거래 보고, 투자. 앞서 얘기했던 부분, 그죠? 여러분들 앞서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지금 점점점 발전시키고, 이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벌써 2018년에 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들 결국 하면 사람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 인공지능의 발전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점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고, 그게 더 정확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주택담보대, 신용카드, 예금, 금융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서는 금융 전문가를 소개시키는 기능도 찾게, 아직까지는 중간 단계죠, 그죠? 이제 나중 되면 금융 정보를 소개시켜줄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반도체 인공지능이 한다면 교육 쪽이나 공공 분야 그리고 금융 분야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쪽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나 이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해외 위주로 좀 얘기를 좀 들었는데, 8월 24일 드디어 이 초거대 AI 네이버에서 만드죠, 그죠? 하이퍼 글로벌 X가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해외 버전이고 해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AI 기업이나 우리나라 AI 관련 주에서 접목시키기가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자, 지금 하이퍼 글로벌 X가 챗GPT 3.5보다는 능가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특히나 한국형 언어 모델을 많이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퍼 글로벌 X가 공개되고 정말 챗GPT나 그다음에 바드나 빙이나 이 정도 레벨이 올라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AI 인공지능 관련 부분도 성장 속도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 이 하이파 글로벌 X의 이 초고등 AI 모델 성공을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드렸는데 내용은 어떠셨습니까? 자,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세고 지금 왜 AI 반도체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 AI 반도체 다음 이 인공지능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댈 세 파트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전일 그 댓글 아주 상당히 좀 주요 질문 하신 분 계시던데 댓글 제가 남겨드렸으니까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반장의 경제 썰 라이브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 어김없이 아쇼 시간, 자, 저녁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